어느 날 미국 뉴욕의 한 작은 태권도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와, 저건 정말 믿을 수가 없네. 관중석에 앉아있던 미국인 학부모들이 탄성을 질러댔죠. 화면 속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작은 소녀가 보여준 놀라운 발차기.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이렇게 말했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내 눈을 의심했어. 태권도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내 아이도 배워야겠다. 실제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만 뷰가 넘었고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태권도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딸 에밀리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경험담인데요. 사실 처음에 태권도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운동 부족 때문이었어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서류 준비하고 의뢰인 미팅하느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어린 에밀리는 하루 종일 앉아서 태블릿만 보고 있었고 남편 존도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우리 가족은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어느 날 엄마,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태권도라는 것이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요. 다치면 어쩌나, 너무 격렬한 운동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5블록 떨어진 태권도장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첫 수업날, 저도 궁금해서 따라갔거든요. 도복이라는 하얀 옷을 입은 에밀리를 보니 새삼 어른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장 안에서는 다국적 아이들이 차렷, 예, 하는 한국어 구령에 맞춰 정렬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은 이국적이고 엄숙한 분위기가 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범님은 김민호라는 젊은 한국인 청년이었어요. 영어가 능숙했지만 수업 중에는 한국어로 진행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금세 기본 동작과 구령을 따라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간단한 숫자부터 시작. 준비. 같은 단어들까지.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언어였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에밀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금세 다른 아이들처럼 예 하고 힘차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보통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인데 태권도장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연신 배운 동작들을 연습했어요. 엄마, 나 오늘 앞차기랑 돌려차기 배웠어. 신이 나서 팔다리를 휘저르는 딸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에너지가 우리 아이 안에 있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수업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에밀리는 태권도가 너무 재미있다며 매일매일 도장에 가고 싶어 했죠. 사실 제가 반신반의하며 한 달만 다녀보자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에밀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 둘, 셋 하며 기본 동작을 연습하더라고요.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차렷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까지 받았죠. 에밀리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라고. 수업 참관을 다시 가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체구의 6살 소녀가 자신의 또래보다 1살 어린 남자아이와 겨루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 에밀리의 기합과 함께 번개처럼 날아간 발차기. 그 발차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강력했는지 연습 중인 남자아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다른 부모들도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우와! 어머, 저 아이 몇 살이에요? 사범님이 환하게 웃으며 에밀리를 칭찬했어요. 에밀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발차기 자세가 초급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하네요. 제 딸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줄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태권도 연습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로 인사하고 예의를 배우고 집중력을 기르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서로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도장 앞 복도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마이클이라는 아버지는 내 아들이 태권도를 시작한 후로 집에서도 예, 아니오를 제대로 말하게 됐어요. 이전엔 무시하거나 대충 대답했는데 라고 말했죠. 다른 어머니 사라는 우리 딸 제니퍼가 인사를 너무 예쁘게 하더라고요. 어른들 봐도 고개 살짝 숙이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해요라며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단순한 무술이나 운동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는 특별한 교육이었죠. 저도 모르게 이 한국의 전통 무예가 우리 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덧 에밀리는 노란띠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죠. 매일 저녁 도장에서 돌아오면 집에서도 품새 연습을 했어요. 하나, 둘, 셋. 한국어 구령에 맞춰 서서 매일 연습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밀리가 태극 일장이라는 품새를 처음 배우던 날이었는데요. 사범님이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차원이 달랐어요. 도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김민호 사범님의 움직임은 마치 춤과 무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예술작품 같았어요. 찌르기, 음악기, 돌려차기. 한국어 구령과 함께 이어지는 동작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관중석에 있는 부모들은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범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태극 일장은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품새인데 18가지 동작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방법이죠. 한국의 철학까지 배우게 된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깊이 있는 교육을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명심보감이라는 한국의 고전을 소개하며 사범님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가르침을 전했어요. 미국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철학이었죠. 연습이 시작되자 도장은 구령과 기합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나, 둘, 셋, 넷. 예. 아이들의 열정이 가득한 기합 소리가 도장 벽을 울렸어요. 에밀리도 작은 체구로 힘차게 동작했죠. 다리를 곧게 폴로 찼을 때, 어깨 힘을 빼고 대련의 주먹을 찔렀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범님이 도장을 돌며 자세를 봐주셨어요. 에밀리야, 고개를 살짝 더 들어봐. 좋아. 이게 바로 태극 일장의 정통. 자세야. 칭찬을 들은 딸은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품새를 마무리했어요. 쉬는 시간에 에밀리가 달려와 안겼을 때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에 뽀뽀했어요. 엄마, 나 오늘 태극 일장 18동작 다 외웠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단순히 무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한국의 정신과 철학이 우리 딸에게 건강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었죠. 그날이었어요. 도장에서 첫 번째 공식 승단 심사가 있었거든요. 저희 에밀리는 노란띠를 목표로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죠. 아침 일찍 도장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온 동네가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까지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가족들로 가득했죠.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유쾌했던 사범님도 카랑카랑하고 엄숙한 표정이었죠. 이분이 오늘 심사를 담당하실 고단자 사범님이세요라며 소개된 한국인 사범님을 보니 제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온 특별심사관 이정우 사범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카리스마를 풍겼어요. 검은 도복에 빨간 마크가 찍힌 검은 띠, 그 검은 띠의 끝에는 5개의 황금줄이 보였어요. 5단이라는 뜻이었죠. 모두 차렷. 도장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에밀리도 작은 몸을 쭉 펴고 바른 자세를 잡았죠. 기본 동작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 둘, 셋. 아이들의 손날은 공기를 가르고 발차기는 표적을 겨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아이들의 동작이 평소보다 훨씬 더 힘차고 정확했어요. 긴장감이 오히려 집중력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것 같았죠. 에밀리 앤더슨. 드디어 딸의 차례가 왔어요. 작은 몸으로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하더니 심사 자리로 걸어 나갔어요. 제 심장도 따라서 쿵쾅거렸어요. 준비 자세. 시작. 에밀리의 품새가 시작되었어요. 태극 1장. 18가지 동작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죠. 아래맞기, 위맞기, 중산맞기. 매일매일 집에서 연습했던 모든 동작들이 이제 심사관 앞에서 펼쳐졌어요. 특히 돌려차기 동작에서는 평소보다 더 높이 발을 들어 올렸어요. 예악. 기합 소리와 함께 날아간 발차기는 예상보다 훨씬 완벽했죠. 관중석에서는 오우 하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품새를 마친 에밀리는 심사관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이정우 사범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음으로는 격파 심사가 이어졌어요. 나무판을 주먹으로 깨는 것이 과제였는데요. 에밀리의 작은 주먹으로 과연 판이 깨질까 걱정됐어요. 할 수 있다. 집중하라. 에밀리가 기합을 넣으며 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해야. 철퍽. 판이 쩍하고 깨졌어요. 도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들끓었죠. 저희 남편 조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정우 사범님이 노란띠를 직접 매주셨을 때 에밀리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의 기쁨과 자부심이 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그때는 몰랐죠. 노란띠를 딴 후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건 물론이고 다른 후배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생겼죠. 태권도장에서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특히 새로 들어온 5살짜리 톰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합도 제대로 못 찾고 구령도 모르고 자세도 엉망이었죠. 다른 부모들은 저 나이에는 너무 이르다며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밀리가 나섰어요. 내가 도와줄게, 톰. 제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줄이야.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나, 둘, 셋. 에밀리가 구령을 외치면 톰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하나, 둘, 셋 하더니 점점 정확해졌죠. 에밀리가 옆에서 자세를 잡아주면서 다리를 더 벌리고 주먹을 꽉 쥐어 라고 가르쳤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톰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앞차기를 성공했을 때 에밀리가 먼저 박수쳤죠. 잘했어.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민호 사범님도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은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데 있죠. 에밀리가 정말 훌륭한 선배가 되고 있네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도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문화체험의 날이었죠. 한국 음식 시식회, 한복 입어보기, 한지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해온 한식들을 보고 부모들이 환성을 질렀어요. 이게 김밥인가요? 비빔밥 정말 예쁘네요. 떡볶이는 어떤 맛이에요? 김사범님의 어머니인 김 여사님이 직접 요리를 담당해 주셨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같이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특히 에밀리는 떡볶이를 무지 좋아했죠.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집에서도 해줘. 한복 체험 시간에는 모두 변신했어요. 작은 소녀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남자 아이들도 바지 저고리를 입고 들뜬 모습이었죠. 에밀리는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봐. 나 공주 같지? 하며 신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은 부모 참여 수업 시간이었어요. 사범님이 오늘은 부모님들도 함께 태권도를 체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들 주저했죠. 저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가 엄마도 태권도 해봐 하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도복을 빌려 입었어요. 차렷. 처음으로 한 태권도 자세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됐죠. 특히 발차기 동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앞차기를 했는데 다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옆에서 에밀리가 웃으며 엄마, 무릎을 먼저 접어야 해. 라고 가르쳐줬어요. 역할이 바뀐 순간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딸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웃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태권도장에 다닌 지 6개월이 흘렀어요. 에밀리가 주황띠를 향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무렵, 도장에서는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뉴욕 태권도 대회였어요. 처음 대회 참가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대회라니. 에밀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엄마, 나 대회 나갈래요.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는 딸을 보니 제가 너무 보호적이었나 싶었죠. 사범님도 에밀리는 충분한 실력이 있어요. 대회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대회 준비는 정말 특별했어요. 도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응원했어요. 매일 저녁 특별 훈련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연습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요. 라고 외쳤죠. 특히 에밀리의 돌려차기 연습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매일 조금씩 발전하더니 어느새 어른 키의 목표물도 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대회 전날 밤, 에밀리가 침대에 누워 준비한 도복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엄마, 내일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이기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범님이 그랬어. 태권도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거래. 제가 깜짝 놀라 딸을 다시 봤어요. 7살짜리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이해한다니.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대회 당일 링컨 센터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300여 명의 참가자들과 가족들이 모였죠. 에밀리는 6살에서 7살 여자부 품새와 겨루기에 모두 참가했어요. 품새 경기가 시작되자 도장 안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인 심판님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채점표를 들고 계셨고요.
아이들은 차례차례 태극 1장과 태극 2장을 선보였죠. 에밀리의 차례가 왔어요. 작은 책으로 힘차게 걸어 나와 심판님들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미국 아이들과 달리 한국어로 인사하니 심판님들도 미소 지으셨어요. 태극 1장 준비. 사범님의 구령과 함께 에밀리의 품새가 시작됐어요. 첫 동작부터 완벽했어요. 아래맞기, 앞차기, 돌려차기. 매일같이 연습했던 모든 동작들이 자신감 있게 펼쳐졌죠. 특히 마지막 동작인 90도 돌아 앞차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악. 기합과 함께 날아간 발차기의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판님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태극 2장 준비. 이제 상급 품새인 태극 2장 차례였어요. 더 복잡한 동작들이 이어졌지만 에밀리는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대에서 공연하듯 자신감 넘치게 품새를 맞췄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에밀리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사범님이 결과가 어떻든 정말 잘했어. 모든 동작이 완벽했어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드디어 방송이 나왔어요. 6살에서 7살 여자부 품새 금메달. 에밀리 앞더슨.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무대로 달려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한국인 심판님이 직접 금메달을 걸어주시며 한국어로 축하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밀리가 깊이 인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대회 이후 에밀리는 도장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어요. 다른 부모들이 에밀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뿌듯했죠. 하지만 정작 우리 딸은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라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도장에서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국에서 태권도 역사를 연구하신 이재원 박사님이 방문하셨죠. 단순한 무술 강의가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태권도라는 말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지르며 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3000년 동안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담아온 무예죠. 동시통역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에 부모들도 아이들도 몰입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였어요. 차렷. 이 단순히 차렷 자세만이 아니라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라는 것. 예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라는 것. 에밀리가 작은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로 사랑해요는 어떻게 말해요? 아이의 질문에 이재원 박사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죠. 사랑해요는 사랑합니다. 또는 더 친근하게 사랑해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에밀리는 사범님께 사랑해요. 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더라고요. 도장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죠. 세미나가 끝날 무렵 이재원 박사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이번 여름에 한국으로 태권도 단기 연수를 가보시는 게 어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죠. 한국요? 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나라였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눈빛은 반짝였어요. 엄마, 나 꼭 가고 싶어. 며칠을 고민했어요. 휴가 일정, 비용, 언어 장벽. 걱정은 많았지만 결국 신청했어요. 사범님은 이번 기회는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출발 전날 도장에서는 특별한 송별회가 열렸어요. 한국으로 가는 10명의 아이들을 위한 자리였죠. 사범님이 준비한 한국 문화 안내서를 나눠주시며 기본 인사말을 알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처음 만날 때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도움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실수했을 때. 아이들은 신기하게 따라했어요. 에밀리는 특히 발음이 좋았죠. 안녕하세요. 아이의 또렷한 한국어를 들으니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에밀리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까?
아이의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물론이지. 너의 정성과 노력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제 대답에 에밀리가 안심하는 듯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오전, 공항에서 김민호 사범님과 다른 가족들을 만났어요. 10명의 아이들과 10명의 부모들, 그리고 사범님. 21명의 작은 문화사절단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탑승권을 건넬 때 기장님이 에밀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가는구나. 즐거운 여행 되렴.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권도를 통해 시작된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지.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 한국어가 메아리 쳤죠. 에밀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엄마, 진짜 한국이에요. 서울 강남의 숙소에 도착한 다음 날 태권도원 방문이 시작됐어요. 태권도 성지라고 불리는 국기원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신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거대한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와!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입구에서 태권도 시범단의 환영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그 장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팟! 시범단원들의 날카로운 기합과 함께 날아가는 발차기, 20개의 나무판을 한 번에 깨는 격파 시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에밀리는 숨소리도 잊은 듯 들여다보고 있었죠. 다음으로는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국인 어린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태권도는 공통 언어였어요. 하나, 둘, 셋. 한국 아이들과 함께 구령을 외치는 에밀리를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점심 급식 시간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한국 아이들이 에밀리에게 김치찌개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빨간 국물을 보고 겁내던 에밀리가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맛있어. 에밀리가 엄지를 들어 올렸고 한국 아이들도 박수치며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셋째 날에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을 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에밀리는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 귀여운 따은 머리까지 했어요. 관광객들이 외국인 꼬마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죠. 여러분은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작은 문화대사입니다. 태권도원 원장님이 마지막 날 수료증을 수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각자에게 한글로 이름이 쓰인 특별한 수료증이 주어졌죠. 에밀리의 수료증에는 에밀리 앤더슨 옆에 한글로 에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내 이름이 한글로도 있어. 환하게 웃는 딸을 보니 이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에밀리가 어깨에 기대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에 또 한국 올 수 있어? 그럼. 우리 에밀리가 언젠가 검은 띠가 되면 또 와야지. 집에 돌아와서 에밀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자신감은 더욱 강해졌고 태권도에 대한 이해도 훨씬 깊어졌죠. 무엇보다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어 있었어요. 도장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밀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딸이 그 다리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엄마, 나 커서 한국어도 배우고 태권도 사범도 될래. 에밀리의 꿈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 두 나라를 잇는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어요. 한 작은 소녀가 태권도를 통해 찾은 새로운 세상.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틴과 에밀리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아이 운동 부족 해결이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시작된 태권도가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맨해튼의 바쁜 변호사였던 엄마가 한국어 인사말을 배우고 김치찌개를 즐기며 태권도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는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6살 에밀리가 단순히 발차기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예의범절과 어제의 나를 이기자는 철학까지 깨우치게 된 거예요. 한국 방문 후에는 한글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 어린이들과 자매 같은 우정을 쌓으며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했죠. 이제는 내가 커서 한국어도 배우고 태권도 사범이 될래. 라며 꿈을 꾸는 에밀리의 모습이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태권도를 통해 시작된 문화교류가 두 나라를 잇는 아름다운 가교가 되었어요. 태권도로 만난 한국을 사랑하게 된 에밀리와 크리스틴 가족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에밀리야, 너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 크리스틴님,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한복도 입어보시길.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을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